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중석입니다. 오늘부터 한 1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원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기 위한 그런 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강원도민일보 사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 분과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제도를 설계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왜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자치분권운동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원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정부의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작업, 그리고 또 강원도, 또 경상북도, 전라북도처럼 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신활력 정책에도 관여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7년에 국민원장, 목련장을 수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운동을 위해서 제가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운동에 참여를 했었고 지방분권 국민운동 초대 대변인 또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또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좀 잘 발전되고 그것이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지난해 10월 29일 날 지방자치 날 기념식에서 이런 30여 년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처음 제정해서 수여한 제1회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77년에 기자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민일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한 43년이 됐네요. 벌써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 제정하고 또 해서 1986년 한국신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배경 하에는 바로 이런 균형과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균형과 또 자치라는 이 두 가지의 큰 명제, 시대 정신. 그래서 이것을 추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여론 조성의 수단이라고 하는 바로 언론.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담은 책을 쓰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을 비롯해서 지역민들이 평화특별자치도에서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으로는 무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30년 넘게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활동을 해왔고 또 균형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왔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의 강원도에 어떻게 이것이 접목되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진단을 해보면 좀 갑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돈이 중요한데 국가의 재원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는 많은 불이익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강원도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여기는 강원도는 기업도 많지 않아서 세금 납부율도 좀 적고 납부 금액도 적고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납세자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자원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해오는 그런 체계 하에서 강원도가 힘이 과연 있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특례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또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 대전, 충청, 세종, 물론 수도권은 워낙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에서 점점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해가는 상황 속에서 강원도만 그런 특례 조치라든가 광역시도 없고 특별시도 없고 특별자치도 없고 자치도도 없고 특례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없다면 과연 각자 도생하는 이런 자치분권 시대에 강원도가 어떤 위치를 갖고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상에서의 한계 상황을 맡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주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과거에 우리 강원도민들은 중앙정부가 우리 강원도를 무대접, 푸대접 한다고 많이들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면 왜 우리 강원도를 무대접하고 푸대접해서 낙후지역으로 만들었냐? 왜 국가가 큰 SOC 사업을 강원도는 계속 늦춰져 왔느냐? 이런 이제 불평불만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의 의식입니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분권 시대와 균형발전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과연 지역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주인의식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또 회의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 소외가 되고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생적 개발 의지를 다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하다면 그럼 우리 강원도에는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인구가 가장 제주도를 빼고는 가장 적은 강원도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생존 전략, 확실한 미래 먹거리 전략 그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와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서울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특례시란 명칭을 단 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특례시가 뭘까요? 행정과 재정상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례시가 바로 4개가 내년에 지정이 돼서 불리우게 됩니다. 바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례시가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강원도입니다. 자, 이런 국가 정책상에서의 힘의 한계, 인력의 한계, 엘리트의 한계, 경제력의 한계 선상 속에서 바로 전국에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례시가 없는 강원도만 남아있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평화특별자치도를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마침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총선 강원도에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공약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자성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바로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라는 담론, 의제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졸고 있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왜 우리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강원도만이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의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